그리고 이거 우리 뿌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맞다고 하는 걸 전 아니라고 할 거니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을 바르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피부과보다 훨씬 효과 좋은 주름 쫙 펴지고 꿀피부 되는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제 노하우 아낌없이 다 퍼드릴게요. 유튜브 시작하고 그때 모닝 루틴, 나이트 루틴을 올린 적은 있는데 벌써 4년 전이네요. 최근 스킨케어 루틴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으셨는데 이제 올립니다. 오늘 영상에 어떠한 협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 추천도 많지 않아요. 섣불리 추천했다가 우리 뿌니들이 헛돈 쓸까봐요. 다른 영상들보다 제품 추천이 많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모닝 스킨케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세안만 해요. 제가 건성이라서 폼클렌즈까지 같이 쓰면은 굉장히 건조해지고 자극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지성이나 복합성인 분들은 폼클렌징으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세요. 저도 물론 전날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성분을 발랐으면 다음날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햇빛에 노출되면 광민감성이라서 피부 까매져요. 수건으로 얼굴 주변만 닦고 얼굴은 일회용 타올로 닦습니다. 수건에 정말 많은 세균이 있거든요. 특히 트러블 피부들 더 조심하세요. 인터넷에 일회용 수건 검색하면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수면 배깅 리뷰 좋은 제품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에센스로 피부 속을 채워주고 크림으로 덮어주세요. 크림은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누어 바르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돼요. 목까지 꼭 같이 바르시고요. 모닝 스킨케어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댓글에 가끔 언니 스킨케어에 돈 얼마 쓰세요 하는데 제가 뭐 답글 다기가 뭐한 게 저 진짜 돈 안 쓰거든요. 그렇게 스킨케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피부과도 안 가고 스킨케어도 최소화하고 진짜 돈 안 듭니다. 제발 화장품 여러 개 바르지 마세요. 그 피부에 되게 안 좋아요. 지성 피부라서 알칼리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했으면 약산성 토너나 미스트 토너 패드 중에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의 건강한 pH는 약산성이에요. 알칼리로 뽀드득 세안을 한 후에 약산성으로 돌리지 않으면 피부 밸런스 다 무너져요. 저는 물 세안만 하거나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토너까지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토너 패드는 얼굴에 올려놓고 뭐 3분 정도 방치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로 얼굴 이렇게 막 닦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 A4 용지만한 얇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매번 그렇게 닦아내면은 당연히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그거 복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는 클렌징 티슈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너 패드, 미스트, 수분 에센스, 유분 에센스, 아이크림, 수분크림, 영양크림 한 번에 7개씩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흡수도 못할 뿐더러 반복되는 접촉으로 접촉성 피부염 생기고 피부 예민해져요. 화장품엔 수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피부를 좋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 발림성, 보존력, 향등을 위한 성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 개를 바르게 되면은 수많은 알레르기 성분에 노출되고 서로 상극인 성분들도 많아요. 그럼 피부 트러블 생기고 피부 장벽 무너지고 그걸 복구한다고 다시 또 화장품 바르고 악순환이죠. 가장 최악은 발림성 위에 유해 성분 넣은 화장품까지 바르면은 호르몬 교란 등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유해 성분 없는 화장품을 고르세요. 여러 성분의 여러 제품을 바르는 것보다 자기에게 맞는 한 제품을 여러 번 바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화장품을 줄이면은 처음에는 좀 당길 수 있어요. 피부가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과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발라도 제가 자주 이 피부 측정기로 피부 측정을 하거든요. 95에서 99점 나옵니다. 각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마세요. 각질은 저절로 탈락됩니다. 처음에 각질을 제거하면 각질 안에 피부가 뿅 나오면서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죠? 피부 보호막인 각질을 제거하면 민감성 증가, 보습력 저하, 피부 노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재생축이 다 망가져요. 보습만 잘해줘도 각질 제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도 여름날에 다이빙 가거나 건조한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는 각질이 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피부가 정말 칙칙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정말 자극 없는 각질 제거제로 순하게 각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팩으로 진정시켜요. 그리고 이거 우리 뿌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외출할 때는 더덕더덕 바르고 3-4시간마다 더 바르고 하죠. 예전에는 집에서도 선크림을 발랐어요. 항상 강조해왔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주민이 구겨보세요. 이게 사람 우리 얼굴이야. 했어. 주름이 생기죠. 이거 제 영상에서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이미 생긴 주름은 아무리 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건조합니다.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름이 생기지 않게 보습을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건 선크림을 바르면은 매일 이중 세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크림 안에 티타늄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는 폼 클렌징으로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일로 먼저 1차 세안을 하고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을 해야 돼요. 매일 그렇게 이중 세안을 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집에서는 암막 커튼을 치고 크림을 수시로 자주 발라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해보니까 이게 저한테 훨씬 좋더라고요. 아, 물론 폼 클렌징만으로 지워지는 유기자차 선크림도 있죠. 근데 화학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전 눈이 너무 시려서 못 바르겠더라고요. 아, 물론 외출할 때는 선크림을 무조건 바르고 강아지 산책시키거나 잠깐 나갈 때는 양산,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아시죠? 제가 쓰는 거 아니면 자외선 차단 마스크 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선크림 바를 때도 이거 다 하고 다녀요. 아, 물론 야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 꼭 바르셔야 합니다. 노화의 주범이에요. 햇빛은 선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 진짜 피부 나이가 달라요. 최대한 촉촉한 선크림을 고르세요. 아, 그리고 세안하실 때 스킨케어 바르실 때 손 씻는 거는 기본인 거 아시죠? 특히 예민한 피부들은 더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 왜 이렇게 많냐? 아, 영상 길면 안 되는데. 아, 그냥 뭐 주저리주저리 다 얘기할게요. 뭐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나이트 스킨케어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녁엔 약산성 폼 클렌징으로 정말 가볍게 세안을 해요. 그리고 얼굴 주변에 물기를 닦아주고 일회용 페이스 타올로 이것도 진짜 가볍게 느낌을 살짝 닦아주세요. 수분 에센스를 발라요. 제 스킨케어는 이렇게 수분 에센스 크림 끝이에요. 아, 저녁엔 또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꼭 목까지, 꼭 목도 얼굴이에요. 모든 스킨케어는 그 흡수시키는 시간을 살짝 두셔야지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저는 흡수시키는 동안 목 스트레칭, 페이스 요가 하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밤에 이걸 바릅니다. 제 영상에 많이 나오죠? 아크네틴 A 크림이고요. 레틴 A, 스티바 A, 아크네틴 A 크림이 다 같은 트레티노인의 비타민 A 크림이에요. 비타민 A 크림인 레티놀 계열은 피부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서 미백, 주름, 기미에도 좋습니다. 가장 싸고 가장 효과 좋은 크림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부작용이 제가 2021년 1월에 이거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효과 좋은데 피부과 안 가도 되는, 저 진짜 시초예요, 시초. 그때는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100번을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몸소 다 겪으면서 제가 다 터득한 거니까. 와, 자기 마음대로 바르시고 피부 다 뒤집어지고 나한테 항의하고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영상 2개나 올렸는데 그거 제대로 좀 보고 바르세요. 면봉 크기만 하게. 이것도 처음엔 저는 지금 7년째 바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작용에 시달리거든요, 가끔. 이것도 지금 많아요. 처음에는 쌀알 크기만 하게 0.025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적응시키면서 이제 이거 이상 늘리는 건 아니에요. 얼굴 전체에 발라줍니다. 요만한 거를 갖다가. 이거는 꼭 밤에만 발라야지 낮에 바르면 완전 난리 나요. 기미 생기고 막. 이게 광민감성이라서 이렇게 톡톡톡톡 달고 얼굴 전체에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거 진짜 제 영상 참고하시고 바르세요. 진짜 큰일 나요. 영상 올리고 얼마나 후회했는데 지금 너무 떠가지고 다들 알잖아요. 네,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요즘은 스티바이 크림이 단종되고 직구도 막혀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처방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건 부작용이 너무 큰 크림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내 피부가 이 크림과 맞는지 전문의랑 상담을 하신 후에 바르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익숙한 상태라서 저는 해외 여행 가면 많이 사오거든요. 방콕 약국에서 아크네틴 A 크림, 이게 트레티노인 크림이거든요. 이거는 5,000원. 트레티노인 크림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제가 샀어요. 나트랑에서, 그러니까 베트남 약국에서 이것도 5,000원 정도. 근데 이게 정말 이거 하나면은 1년 쓰거든요. 왜냐면 이게 면봉 크기만 하게 이틀에 한 번만 바르는데 오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가성비가 좋은데 이만큼 또 효과 좋은 크림이 없으니까 건강한 피부는 추천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정말 제 영상 2개 꼭 참고하셔서 바르세요. 제가 몇 년간 쌓은 노하우로 알려드린 영상입니다. 바쿠치오라고 들어보셨죠?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레티놀이에요. SCI급 논문을 봐도 콜라겐 생성 촉진, 주름 개선 등 레티놀과 비슷한 효과 확인됐어요. 그런데 바쿠치올은 부작용이 없어요. 아침이고 밤이고 예민한 피부고 다 바를 수 있어요. 물론 레티놀보단 효과가 덜하죠. 그런데 같이 바르면 시너지가 난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서 저는 레티놀과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바르고 있는 크림에 들어있어요. 레티놀 못 바르는 민감한 피부도 바르기 좋고요.
좋고요. 초민감성 제 남편도 잘 발라요. 레티놀 바르시는 분들은 비타민C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아니 레티놀 바르면서 비타민C 같이 바르시는데 괜찮으신 분 있어요. 뭐 유튜브 보면 격일로 바르면 괜찮다 막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한번 시도해봤다가 몇 번 시도해봤다가 비타민C가 진짜 좋은 성분이잖아요. 피부 산화 방지도 해주고 뽀얘지고 저는 항상 뒤집어져. 어떤 제품을 발라도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비타민C는 포기해야겠다. 비타민 A만 선택하자. 그래서 저는 비타민 A인 레티놀 크림만 바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비타민 A 크림까지 발랐죠. 이제 이 위에다가 크림을 발라주세요. 비타민 A 크림이 부작용이 많은 게 건조해서 많이 그러거든요. 크림을 듬뿍 발라주면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쫀쫀한 제형의 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림 하나로 수분크림, 탄력크림, 아이크림, 넥크림, 수면필까지 다 한 방에 해결해요. 이게 다 같은 성분이에요. 굳이 다 따로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 제형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발라요? 그냥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이걸로 아이크림도 이렇게 아이크림도 해결을 해주고, 그 대신 이제 제형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아이크림 좀 약간 쫀쫀한 제형. 저는 있을 때 이렇게 크림 발라요. 바르고 목은 진짜 꼭 바르세요. 목도 얼굴이라고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하나. 목도 바르고 발라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 크림을 꼭 2번에 나누어서 발라주세요. 저는 요즘 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은 크림을 손까지 꼭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발라주면 훨씬 흡수가 잘 돼요. 약간의 시간 텀을 주세요. 저는 그동안 제가 가르쳐드렸던 제 쇼츠에 있는 그 마사지를 하는데, 이렇게 인스타 릴스에도 있는데 이거 130만 뷰 나왔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귀 림프절을 풀면은 면역력도 예방되고 붓기도 빠지고 얼굴도 작아집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그대로 목 림프절을 지나서 림프절을 아래로 흘러야 돼요. 그러면 쇄골을 풀어주세요. 쇄골을 풀어주고 림프절 마사지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 겨드랑이 림프절로 보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림프 마사지 귀찮으시면 이거라도 간단하게 하세요. 스킨케어 하실 때요. 그럼 진짜 얼굴 작아지고 붓기 빠지고 진짜 예뻐져요. 피부과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림프절을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살살 두들겨주세요. 이쪽도 같이 간단히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장품도 흡수되고 얼굴 관리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에스테틱도 안 가고 피부과도 안 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크림을 발라주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조금씩 나눠 바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까지 꼭 하고, 이게 무향료인데 아몬드씨 같이 고소한 향기가 나요. 원료 고유의 향기예요. 입술도 꼭 발라주고, 입술도 바르고, 목까지 이렇게 바르고, 편하네. 손까지 이렇게 발라주면 제 나이트 스킨, 립밤 안 발랐다. 잠시만요. 이렇게 립밤도 듬뿍 발라주고, 자기 전에 이렇게 보습을 듬뿍 해주고 자야지 수면주름이 없어요. 나도 미치겠는 게 제가 옆으로 자거든요. 옆으로 안 자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제 나이가 되니까 이 수면주름이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눈가주름 되게 또 많이 신경 쓰는 거 아시죠? 눈가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이런 게 다 수면주름인데, 그래서 자기 전에 꼭 크림을 듬뿍이라도 바르고 자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가습기 꼭 키시고요. 요즘 같은 계절은 괜찮지만 건조한 계절에는 사용하시는 크림에 호호바 오일을 섞어 써도 정말 좋아요. 호호바 오일은 다른 오일과 다르게 피부 지질 구조랑 유사한 구조라서 피부에 겉돌지 않고 싹 스며들고 모공을 막지 않아서 민감한 피부도 사용하기 좋아요. 피부 장벽에도 좋고요. 제가 사용하는 이 크림에는 호호바 오일이 들어있어요. 이 크림은 곧 런칭하는 저희 회사 로로스의 콜라겐 엑소존 크림입니다. 제 나이트 스킨케어는 이게 다예요. 진짜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물 자주 마시기, 잠 잘 자기, 가습기를 실내 적정 습도 50에서 60% 유지하기. 지겹죠? 근데 이게 진짜 가장 효과 좋은 공짜로 피부 좋아지는 스킨케어입니다. 장 건강도 피부 건강 관련이 높아요. 장이 안 좋으면 트러블이 막 올라오잖아요. 야채 잘 챙겨 드세요. 피부 항산화에 좋은 글루타치온, 비타민C도 많은 도움을 주고요. 콜라겐도 피부 정말 좋아집니다. 물론 좋은 제품을 잘 고르셔야죠. 남들처럼 비싼 화장품 바르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제 스킨케어 정말 별거 없죠. 근데 이렇게만 하셔도 정말 피부 좋아집니다. SNS 막 이런 곳에 혹해서 의미 없는 지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런 꿀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